회장님, 8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80주년 기념식 당일 100명의 하객 앞에서 남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새벽 4시 냉동 창고 영하 30도에서 손이 떨려도 퇴근 후 시아버지 회사 일을 밤늦게까지 해도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20년 동안 모든 일을 혼자 준비했지만 가족들은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죠.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결국 냉동 창고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이 제 핸드폰에서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했어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가득히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이불을 걷어내며 몸을 일으켰지만 손가락 마디마디가 뻐근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냉동 창고에서 3시간 넘게 작업했던 탓이에요. 화장실 거울 속 내 얼굴은 55이 아니라 60는 넘어 보였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남편과 시아버지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냄비에 물을 올리고 어젯밤에 손질해둔 미역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북어국도 끓여야 했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응, 공장 일찍 들어가야 해서 짧게 대답하며 국간을 마쳤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5시 30분 밥상을 차려 시아버지를 모셨어요. 연화야, 오늘 회사 서류 정리 좀 해놔야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국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퇴근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 요즘 80세 기념식 준비한다고 정신없을 텐데 고맙네. 고맙다는 말씀이었지만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뉘앙스였어요. 아침을 먹고 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새벽부터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아버님, 기념식 날짜 확정됐죠? 서울에서 하루만 내려갈게요. 형님도 덧붙였어요. 남편 회사 일정이 빡빡해서요. 양해 부탁드려요. 막내 동서는 해외 요트 사진을 올리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도 그날까지는 돌아갈게요. 아무도 누가 기념식을 준비하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확인 이모티콘 하나만 눌렀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이미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반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제 남은 거 정리해야죠. 냉동 창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영하 20도의 냉기 속에서 오늘도 6시간은 버텨야 했어요. 장갑을 끼웠지만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없으면 공장 안 돌아간다니까요. 옆에서 일하던 막내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시아버지 회사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기념식 답례품 목록 좀 확인해 주세요. 네, 퇴근하고 바로 확인할게요. 전화를 끊고 식은 도시락을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반장님, 병원 한번 가보세요. 손이 왜 그렇게 떨려요? 동료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추워서 그래요.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퇴근 후 시아버지 회사로 향했어요. 사무실에는 기념식 관련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초대장 명단, 식순표, 답례품 목록, 행사장 좌석 배치도
모든 것을 혼자 확인하고 정리해야 했어요. 8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녁은요? 아, 나 라면 먹었어. 당신은? 저도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피곤해서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녹음 앱을 실행했어요.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제목 없이 날짜만 적혀 있었어요. 새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야. 오늘도 그냥 내가 하면 될 일이라더라.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아버님 기념식 준비 다들 바빠서 못한대. 나만 안 바쁜가 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오늘 공장에서 손이 자꾸 떨렸어. 병원 가래. 근데 언제 가? 기념식 끝나고 가야지.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언니는 10년 전에 죽었지만 이렇게라도 말하면 조금 나았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내 마음을 언니만은 알아줄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어제보다 손가락이 더 뻐근했지만 익숙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공장으로 출근했어요. 오전 8시 냉동 창고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영하 20도의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잠깐 밖으로 나와 확인했어요.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기념식 규모가 생각보다 크게 잡혔다. 해양조합에서 100명 정도 온다고 하네. 아주버님이 바로 답장을 달았습니다. 아버님 대단하시네요. 그만큼 공로를 인정받으시는 거죠. 시아버지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답례품이랑 식순 준비 잘 되고 있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형님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연아 씨가 잘 준비하고 계시겠죠. 막내 동서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작은 형님 완벽주의자시잖아요.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네,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짧게 답장을 보내고 다시 냉동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기념식 준비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형님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할까? 남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됐어요. 밥은 먹었어요? 응, 먹었어. 당신도 잘 먹어. 전화를 끊고 식은 김밥을 몇 개 먹었습니다. 오후 2시 냉동 창고 안쪽 냉동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반장님, 이거 고장 났나 봐요. 젊은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리기사 불러야겠네요. 일단 물건들 다른 창고로 옮겨야 해요. 반장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냉동 창고 안쪽은 온도가 더 낮았어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었습니다.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수산물 박스를 옮기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낀 손가락이 자꾸 떨렸어요. 반장님, 제가 할게요. 나가서 쉬세요. 괜찮아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나요. 1시간 넘게 작업을 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손을 펴려고 해도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반장님,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오늘은 시아버지 회사 가야 해서요. 기념식 준비 때문이시죠?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시간이 되니까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퇴근 후 시아버지 회사로 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직원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이번 주까지 정리해 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답례품 목록에 추가 인원이 30명이나 늘어나 있었습니다. 식순표도 다시 짜야 했어요. 아, 그리고 사모님. 기념 영상 제작 업체에서 연락 왔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가족 사진이랑 영상 자료 더 필요하대요. 제가 찾아볼게요. 추가 업무가 계속 쌓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하기도 힘들었어요. 8시가 넘어서 겨우 일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가족 단톡방에 막내 동서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유럽 어느 항구에서 찍은 요트 사진이었어요. 날씨 정말 좋아요. 한국은 어때요? 형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부럽다. 우리도 여행 가고 싶은데 바빠서. 시아버지께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막내야, 기념식 날까지는 꼭 들어와야 한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막내 동서가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준비 과정에 대해선 묻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9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맥주를 마시며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늦었네. 회사 일이 좀 많았어요. 저녁은 먹었어? 네. 거짓말이었지만 설명하기 싫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았어요. 배는 고팠지만 뭘 먹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형님이 전화했어. 무슨 일이에요? 기념식 날 사회자를 누가 보면 좋겠냐고. 그래서요?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지.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엔 어때? 아주버님이 직접 알아보시면 안 돼요? 그게 형님도 바쁘잖아. 나는 한숨을 삼켰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미안해. 당신만 고생하네.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손을 들어 올렸더니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려고 했지만 통증이 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녹음 앱을 실행했어요. 새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늘도 나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100명이래. 100명?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큰형님네는 바쁘고 막내네는 유럽 여행 중이고 우리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있잖아 언니. 나 손이 이상해. 자꾸 떨리고 감각도 없어. 근데 병원은 언제 가? 준비할 게 산더미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집에선 내가 뭐지?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없어도 되는 사람?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무도 내 눈물을 보지 못하게,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손 떨림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장갑을 끼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공장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새벽 5시 냉동 창고에 들어서는데 동료가 물었습니다. 반장님, 병원 다녀오셨어요? 아직이요.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요. 손이 저렇게 떨리는데 위험해요. 괜찮아요. 조심하면 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무서웠어요. 점점 감각이 둔해지는 손가락을 느낄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켜서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파일은 10년 전 것이었어요. 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처음 녹음했던 파일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언니, 나 결혼했어. 도망치듯 시집 왔어. 언니 없는 집에 있기가 너무 힘들었거든. 10년 전 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언니가 있었으면 물어봤을 텐데. 파일을 멈추고 다음 것을 재생했어요. 1년 후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시아버지 회사 일 도와드렸어. 큰형님네가 바쁘대. 괜찮아. 나도 할 일 없으니까.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3년 전 것이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기념식 준비했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근데 아무도 고맙다는 말 안 해. 당연한 건가 봐.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계속 들었습니다. 언니, 나 이 집에서 투명인간 같아. 언니, 오늘 손이 너무 아파. 근데 말 못하겠어. 언니,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10년치 고백이 수십 개의 파일로 쌓여 있었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내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누군가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공장 막내 직원이었습니다. 반장님, 괜찮으세요? 급하게 눈물을 닦았어요. 응, 괜찮아. 점심시간 끝났어요. 알았어. 금방 갈게. 직원이 돌아가고 나서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공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 회사에서 식순표를 5번째 수정했기 때문이에요.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도 회사 갔다 왔어? 네. 고생 많네. 배고프지? 아니요, 먹었어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당신 핸드폰 거실에 두고 갔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래요? 충전 다 됐어. 침대 위에 놔뒀어. 고마워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더니 녹음 앱이 열려 있었어요. 남편이 봤을까요? 아니, 설마 들었을까요?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거실로 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제 핸드폰 뭐 본 거 있어요?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충전만 했어. 정말요? 응, 왜? 아니에요. 그냥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녹음 앱의 재생 목록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들켰으면 어쩔 뻔했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새 녹음을 시작했어요. 언니, 오늘 남편이 내 핸드폰 충전해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녹음 파일 봤을까봐 무서웠어. 근데 있잖아, 언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 눈물이 또 나왔어요. 10년 동안 혼자 말했잖아. 10년 동안 아무도 내 목소리 안 들어줬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언니는 알지? 내가 왜 말 안 하는지.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 아니, 어쩌면 더 불편해질까봐 무서운 거야.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언제까지 투명 인간처럼 있어야 하는 거야?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연아야, 기념식이 이제 2주일 남았구나. 준비 잘 부탁한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도연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야구 중계를 보다가 아내 핸드폰 생각이 났습니다. 충전하려고 집어들었을 때 화면이 켜졌던 것이 떠올랐어요. 녹음 앱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사적인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파일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만 적혀 있었지만 수십 개나 되었어요. 궁금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아내가 무슨 녹음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결국 참지 못하고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언니, 오늘도 나야.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00명이래. 100명?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큰형님네는 바쁘고 막내네는 유럽 여행 중이고 우리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있잖아 언니. 나 손이 이상해. 자꾸 떨리고 감각도 없어. 근데 병원은 언제 가? 준비할 게 산더미야. 아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집에선 내가 뭐지?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없어도 되는 사람? 파일이 끝났어요. 도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파일도 들어봐야 할까요? 손이 떨렸지만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언니, 나 이 집에서 투명인간 같아.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기념식 준비했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 들었습니다. 10년치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아내의 외로움, 고통, 서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했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던 자신이 보였어요. 맥주잔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놨습니다. 마실 기분이 아니었어요. 방을 보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벌써 잠든 것 같았어요. 아니, 자는 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연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년 동안 혼자 아파했던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도연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념식이 2주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은 점점 늘어났지만 몸은 점점 더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몸을 일으키려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침대 난간을 잡고 간신히 일어났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스스로에게 말하며 세수를 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국을 끓이는데 냄비 손잡이가 자꾸 미끄러졌어요. 장갑을 낀 손이 제대로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관리자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반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냉동 창고 사무기 냉각 장치가 완전히 고장 났어요. 언제요? 새벽에요. 안에 있는 물건들 다 다른 창고로 옮겨야 해요. 또 냉동 창고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반장님, 손 상태가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요. 빨리 해야죠.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하 30도의 냉기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박스를 들어 올리려는데 손가락에 감각이 없었어요. 장갑 너머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반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젊은 직원이 옆으로 왔어요. 고마워요. 같이 하죠.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갈수록 몸이 점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시렸습니다. 반장님, 잠깐 나가서 쉬세요. 조금만 더요. 버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비틀거리자 직원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반장님, 안 되겠어요. 나가셔야 해요.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정신이 흐릿했어요. 휴게실 의자에 앉았지만 몸이 떨렸습니다. 물 드릴게요. 컵을 받았지만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반장님. 병원 가보세요.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요. 오늘은 시아버지 회사도 가야 해서요. 점심시간에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반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오후 5시 겨우 작업을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시아버지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회사 가는 중이에요. 오늘도 가야 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더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네,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그래. 무리하지 마. 네. 전화를 끊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6시가 넘었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 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사모님, 죄송한데요. 초대 인원이 또 늘었어요. 얼마나요? 20명 추가요. 20명이요? 네, 해양조합 쪽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좌석 배치도 다시 짜야겠네요. 네, 그리고 답례품도 추가 주문해야 하고요.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클릭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잘못 누르고서야 겨우 파일을 열었습니다. 좌석 배치도를 수정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평소라면 30분이면 할 일이었습니다. 답례품 목록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어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 일했습니다. 8시가 넘어서 겨우 일을 마쳤어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책상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사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걸음이 제대로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운전할 힘도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9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어요. 왔어? 네. 남편이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 차려놨어. 네.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어요. 결혼하고 10년 넘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간단하게 국하고 반찬 데웠어. 당신이요? 응, 당신 힘들 것 같아서. 무슨 일일까요? 남편이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었어요. 고마워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차려놓은 밥상은 서툴렀지만
따뜻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다.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념식 준비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기면 안 될까? 갑자기 왜요? 당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손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남편이 내 손을 쳐다봤어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기념식 끝나고 갈게요. 왜 기념식 끝나고? 지금 가야지. 남편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왜 이래요, 갑자기? 물으려다가 말았어요. 남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아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설마 녹음을 들었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 괜찮아요.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변화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녹음 앱을 열었어요. 새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거의 쓰러질 뻔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냉동 창고에서 3시간 넘게 일했는데 손에 감각이 없었어. 무서웠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근데 있잖아. 남편이 오늘 저녁을 차려놨어. 처음이야, 정말 처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뭔가 알아챈 것 같아. 근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버텼는데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하니까 화가 나면서도 고마워.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몸은 한계였고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기념식까지 2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손가락 끝의 감각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 도연은 거실에서 또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의 녹음을 들은 이후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괜찮다고만 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말해왔듯이요. 도연은 핸드폰을 켜서 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 기념식 준비 연하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그래, 미안하다. 서울에서 일정이 빡빡해서 연아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고맙다는 말만 전하라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막내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너 언제 들어오니? 기념식 준비 도와줘야지. 막내의 답장은 더 간단했습니다. 형, 나 이틀 전에 들어갈게. 미안.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아무도 돕지 않을 거였습니다. 아내 방을 보니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직 잠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일까요? 도연은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기념식까지 일주일이 남았어요.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온몸이 쑤셨어요. 특히 손과 팔의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주일만 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냄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관리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반장님, 오늘 냉동 창고 1호기 점검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반장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아요. 일 시작할게요. 냉동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영하 25도의 냉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춥게 느껴졌어요.
몸이 제대로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작업했을 때 어지러움이 왔어요. 눈앞이 흐려지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반장님,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이었어요.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병원 응급실이에요. 냉동 창고에서 쓰러지셨대요. 몇 시예요? 오후 2시요. 5시간이나 지났다는 뜻이었습니다. 핸드폰 좀 주세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남편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도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연화야, 오늘 회사 올 수 있니? 손이 떨렸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커튼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안해요. 걱정했죠? 미안하긴 괜찮아?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저체온증이래. 냉동 창고에서 5시간 넘게 일했다며? 3시간이었어요. 그게 중요해? 의사가 말초신경 손상 위험이 있다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분간 냉동 작업 금지래. 당장 퇴사해. 퇴사요? 응, 더 이상 그 일 못해. 근데 돈은요? 돈은 내가 벌면 되지. 기념식 준비는요?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념식 따위 집어치워. 무슨 소리예요? 나 다 들었어. 순간 숨이 멎었어요. 뭐요? 당신 핸드폰에 있는 녹음들. 다 들었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며칠 전에. 충전하려다가 우연히.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10년 동안 혼자 아프게 해서 당신이 미안할 거 없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당신이 투명인간 같다고 했잖아. 그게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들한테 전화했어. 막내한테도.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준대.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 응, 처음부터 알았어요. 근데 뭐 어때요? 익숙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시죠? 네, 접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말초신경 손상 초기 단계예요. 심각한 건가요? 지금 치료 시작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저온 환경에 노출되면 영구 손상될 수 있어요. 의사가 내 손을 살펴봤어요. 손가락 끝 감각이 거의 없으시죠? 네. 최소 3개월은 냉동 작업 절대 금지입니다.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뭐요? 다 그만해. 공장 일도 회사 일도. 안 돼요. 왜? 기념식이 일주일 남았어요. 지금 그만두면 안 돼요. 당신 몸이 더 중요해. 일주일만 더요. 일주일만 버티면 돼요.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래? 왜 그렇게 참기만 해? 익숙해서요. 익숙하면 안 되잖아. 그때 커튼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아, 연아 괜찮니? 시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이 커튼을 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연아야, 많이 놀랐겠구나. 괜찮습니다, 아버님. 의사가 뭐래? 남편이 대신 대답했어요. 아버지, 연아가 말초신경 손상됐대요. 당분간 일 못합니다. 그래, 그럼 큰일인데. 시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기념식 준비는 어떻게 하지? 그 말에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연하 몸이 이런데. 아니, 그게 아니라 10년 동안 연하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이 해야죠. 도연아, 목소리 낮춰라. 못 낮춰요. 형님들은 뭐해요? 막내는요? 왜 맨날 연하만 해야 해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 연하한테 너무 많이 맡긴 것 같구나. 지금이라도 아시면 됐어요. 이번 기념식은 형님들한테 부탁하세요. 알았다. 내가 큰애한테 전화해 볼게. 시아버지께서 나가시고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 됐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편이 편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해온 일을 이제 와서 그만두려니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저녁 무렵 입원실로 옮겨졌어요. 남편이 옆에서 계속 지켰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괜찮아요. 죽 사올게. 기다려. 남편이 나간 사이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올리신 글이었어요. 연하가 많이 아프다. 이번 기념식은 큰애네가 맡아서 준비해라. 큰형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막내도 댓글을 달았어요. 형수님 쾌차하세요. 그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생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뭐였을까요? 그저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때 남편이 죽을 들고 돌아왔어요. 왜 울어? 어디 아파? 아니요. 그럼 왜? 그냥요. 남편이 죽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천천히 먹어. 고마워요. 뭐가? 이제라도 해야지. 밤이 되었어요. 남편은 보호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켜서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새 녹음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장 최근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언니 10년 동안 혼자 버텼는데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하니까 화가 나면서도 고마워. 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녹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언니한테 말할 필요가 없을까요?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일주일 후면 기념식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10년 동안 해온 일을 정말 놓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의사는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퇴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자분, 아직 상태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어요. 집에서 쉬겠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하는데요. 통원 치료로 할게요. 의사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퇴원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퇴원하려고 해? 집이 편해서요. 기념식 때문이지?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요. 기념식이 나흘 남았습니다. 큰형님이 제대로 준비하고 있을까 걱정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알아요. 형님한테 전화했어. 준비 잘 되고 있대. 그래요? 응, 걱정하지 마. 하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10년 동안 내가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큰형님이 과연 제대로 알고 계실까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이 물과 약을 가져다 줬습니다. 약 먹고 푹 쉬어. 고마워요. 남편이 나간 후 핸드폰을 켰어요.
가족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큰형님이 사진을 올렸어요. 답례품 샘플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되죠?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포장이 엉망이었습니다. 리본도 제대로 안 묶여 있었어요. 막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형님,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시아버지께서도 댓글을 다셨어요. 고생하는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이제는 내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저녁을 차려왔어요. 오늘은 내가 해봤어. 김치찌개. 고마워요. 맛을 봤는데 짰어요. 하지만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요리 솜씨 좋네요. 거짓말. 짜지?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남편이 미소 지었어요. 다음엔 더 잘할게. 밥을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남편 눈치를 보고 받았습니다. 네, 아버님. 연아야, 몸은 좀 어떠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기, 연아야. 네, 아버님. 기념식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좀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이든 큰형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큰애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몸이 안 좋아서요. 아, 그래. 미안하다. 푹 쉬어라.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래? 기념식 준비 때문에요. 또? 괜찮아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버지도 참, 당신 아프다는 거 아시면서 원래 그러셨어요. 원래 그래선 안 되지. 밤이 되었어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념식 준비가 자꾸 떠올랐어요. 답례품 포장, 자석 배치, 식순표, 음향 체크, 모든 게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새벽 2시 결국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컴퓨터를 켰어요. 내가 정리해둔 기념식 파일을 열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아직 안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안 돼, 참아야 해. 스스로에게 말하며 컴퓨터를 껐어요. 하지만 다시 켜졌습니다. 큰형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답례품 리본은 금색으로 하셔야 해요. 그리고 식순표에 인사 말씀 시간 빠졌어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이제 내일이 아닌데요. 아침이 되었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나를 봤습니다. 잠 못 잤어? 조금 잤어요. 눈밑이 시커매. 왜 그래? 그냥 잠이 안 와서요. 기념식 때문이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놓아. 그냥 놓아. 놓고 싶어요. 그럼 왜 못 놓아? 10년 동안 했던 일이라서요. 그게 뭐가 중요해? 익숙한 게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이제 쉬어야 해. 그게 당신 권리야. 권리요? 응, 10년 동안 충분히 했어. 이젠 당신이 쉴 차례야.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습관이야. 10년 동안의 습관. 근데 습관은 바꿀 수 있어. 오후에 큰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연아야, 어제 문자 고마워. 아니에요. 근데 말이야, 식순표 순서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큰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내가 잘 모르겠어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정리해둔 파일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파일이 어디 있어?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근데 답례품 업체 연락처 좀 줄 수 있어? 파일에 다 있어요. 아, 그래. 미안해. 귀찮게 해서.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도 참,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당신 아픈데 자꾸 연락하고 파일을 보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정말 손을 떼야 합니다. 그날 저녁 단톡방이 시끄러워졌어요. 큰형님이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답례품 업체에서 준비 기간이 부족하대요. 어떡하죠? 막내가 물었어요. 형님, 언제 주문하셨어요? 어제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께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하는 보통 2주일 전에 주문했는데 단톡방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큰형수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연하 씨, 미안한데 업체 사장님께 한 번만 부탁해 줄 수 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답장하지 마. 근데요. 안 돼. 당신 일 아니야.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단톡방에 계속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연화야, 부탁이야. 동서만 할 수 있어요. 제발.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뻔뻔하게. 저 사람들 진짜. 나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여보, 뭐해? 전화 한 통만 할게요. 안 돼.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하고 정말 끝낼게요. 답례품 업체 사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저 박연아예요. 아,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이번 기념식 답례품 좀 부탁드려요. 기간이 너무 짧아서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사장님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모님이시니까요. 이번만이에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결했어요. 이제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껐어요. 남편이 말없이 나를 안아줬습니다. 수고했어.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응, 끝이야. 전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마.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남편은 잠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녹음 앱을 열었어요. 오랜만에 새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선택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했어. 더 이상 안 한다고. 눈물이 또 났습니다. 무서워. 이렇게 놓아버리는 게.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 이게 내 권리래.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언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맞지?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으니까요.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녹음들을 언젠가 지워도 될까요? 언니가 아니어도 들어줄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눈을 감았어요. 기념식까지 나흘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으로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한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기념식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랜 습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준비할 게 없으니까요. 남편이 먼저 일어났어요. 깨웠어? 미안해. 아니요,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요. 오늘은 좀 더 자. 당신은 쉬어야 해. 기념식은요? 형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그냥 참석만 하면 돼. 8시쯤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어요. 10년 동안 기념식 날이면 항상 새벽부터 뛰어다녔었는데요.
오늘은 손님처럼 참석하는 거였습니다. 준비됐어? 남편이 물었어요. 네. 손은 괜찮아? 붕대를 푼 손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조금 붓고 감각도 완전하진 않았어요. 괜찮아요. 오늘 무리하지 마. 네. 10시에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해양조합 대강당이었어요. 입구에서 큰형님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 도연아. 왔구나. 네, 형님. 준비 잘 되고 있어요? 그게 말이야. 큰형님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답례품 포장이 좀 엉망이야. 연아가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석 배치도 좀 이상해. 연아야, 잠깐만 봐줄 수 있어?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형님, 연아는 오늘 손님이에요. 부탁하지 마세요. 아, 그래. 미안해. 큰형님이 다시 바빠 보였어요. 우리는 객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해양조합 사람들, 시아버지 친구분들, 친척들. 10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저기 앉을까? 남편이 뒷자리를 가리켰어요. 네.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무대 위에 시아버지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80년의 삶을 축하하는 행사였습니다. 11시 행사가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나와 인사했습니다. 오늘 최만식 회장님의 80세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식순이 진행됐어요. 해양조합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최만식 회장님은 지난 50년간 여수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어요. 모두 시아버지의 공로를 지켜세웠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들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80평생 바다와 함께 살았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족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회사 이야기, 사업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제 가족 축사 순서입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큰형님이 먼저 나가셨습니다. 아버지, 80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짧은 축사였어요. 막내가 다음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역시 짧았습니다. 다음은 차남 최도연 씨의 축사입니다. 남편 차례였어요. 남편이 일어서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네, 같이. 남편을 따라 무대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남편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차남 최도연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아버지의 공로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다릅니다. 장례가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행사를 누가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제 아내 박연아입니다. 남편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매년 기념식, 회사 행사, 가족 모임, 모든 걸 혼자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회사 서류 정리하고 밤늦게까지 행사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큰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형님. 남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 아내가 10년 동안 녹음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당신 그거 왜? 미안해. 사람들이 알아야 해. 남편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로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언니, 오늘도 그냥 내가 하면 될 일이라더라.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100명이래. 100명?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사람들이 숨죽였어요. 이 집에선 내가 뭐지?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없어도 되는 사람? 내 울먹이는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재생을 멈췄어요. 이것이 제 아내의 10년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공로를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있기까지 누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이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어요. 이 행사는 한 사람의 공로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 내가 몰랐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몰랐다. 연아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셨어요. 연아야, 미안하다. 처음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고생했구나. 고맙다. 눈물이 났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당연하게 생각했어. 며느리니까.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80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 그러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요.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해양조합 사람들, 친척들,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나를 향한 박수였어요. 10년 만에 처음 받는 인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수고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큰형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큰형수님도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막내 부부도 미안한 얼굴이었어요. 행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예정된 순서는 다 건너뛰었어요. 중요한 건 이미 끝났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지나가며 나를 보고 말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말들이었습니다. 행사장이 텅 비었을 때 시아버지께서 다가오셨어요. 연아야. 네, 아버님. 오늘 도연이가 한 말 다 맞다.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10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시아버지께서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약속한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괜찮지 않아. 내가 바꿔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화났어? 뭐가요? 녹음 파일 틀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고마워요. 정말? 응, 1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당신이 대신 해줬네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당신은 자유야. 자유요? 응, 더 이상 투명인간 아니야. 이제 모두가 알아.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옆에 누우며 말했어요. 오늘 잘했어. 당신이요. 아니, 당신이. 10년 동안 버텨줘서. 이제 끝났죠? 응, 끝났어. 눈을 감았어요. 오늘 밤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녹음을 남길 필요도 없었어요. 이제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들어주니까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외로운 침묵이 아니었어요.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었어요. 몸이 알람 없이도 편안하게 깨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네. 응, 푹 잤어요. 다행이다. 밥 금방 할게. 남편이 서툴게 계란을 부치고 있었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해. 당신은 앉아 있어. 식탁에 앉아 남편이 차린 아침을 먹었습니다. 계란은 조금 탔지만 따뜻했어요. 맛있어요. 거짓말. 탔잖아. 그래도 맛있어요. 당신이 해줘서. 남편이 웃었어요. 식사 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연아야, 오늘 시간 되니? 할 이야기가 있다.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같이 갈까? 네, 같이 가요. 오전 10시 시아버지 회사로 갔습니다. 사무실에는 시아버지와 큰형님, 막내가 앉아 있었어요. 왔구나, 앉아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지난번에 말했던 보상금 건 기억하니? 네, 아버님. 회사 과거 문제로 받게 된 돈이야. 3억이다. 큰형님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그거 어떻게 분배하실 건가요? 그게 말이야. 시아버지께서 나를 보셨습니다. 연아야, 이 중 1억은 내 몫이다. 네.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저요? 그래, 10년 동안 회사 일 도와줬잖니. 당연히 내 몫이지. 큰형님이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아버지, 그건 좀. 뭐가 좀? 1억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시아버지께서 큰형님을 쳐다보셨어요. 많아? 10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는데? 그래도요. 자네는 서울에서 뭐 했나? 막내는? 연하만큼 했나? 큰형님이 입을 다물었어요. 연하야, 이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해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맙긴.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돈이야. 시아버지께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닷가에 작은 가공소가 매물로 나왔어. 가공소요? 응, 규모는 작아. 직원 10명 정도 쓸 수 있는. 관심 있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요? 그래, 냉동 작업은 못하잖니. 대신 관리하고 교육하는 일은 할 수 있지. 하지만 돈이요. 보상금으로 인수하면 돼. 내가 좀 보태줄게. 정말요? 그래, 내 이름으로 운영해봐. 이제 내 사업할 때 됐어.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주는 거야. 회의가 끝나고 나왔어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 사장님. 사장님이요? 응, 이제 내 사업하는 거잖아.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2주일 후 가공소 인수 계약을 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시설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여기 좋은데? 남편이 둘러보며 말했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여성분들이었어요.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사장님이신데요.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기분 좋았어요. 첫 출근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누웠습니다. 오늘은 8시 출근이니까요.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준비했어요. 오늘 첫 출근이네. 떨려? 조금요. 잘할 거야. 당신이잖아. 가공소에 도착했을 때는 8시 30분이었어요. 직원들이 먼저 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네, 다들 일찍 오셨네요. 오늘 첫날이잖아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패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연아 대표. 가슴이 벅찼어요. 10년 만에 내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사장님, 전 직장에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냉동 창고에서 일했어요. 반장이었죠.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배운 것도 많았어요. 저희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그럼요. 제가 아는 건 다 알려드릴게요.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동료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저녁 5시에 퇴근했습니다. 전에는 밤 9시가 넘어야 퇴근했는데요. 집에 일찍 들어가니 신기했어요. 벌써 왔어? 남편이 놀란 얼굴로 맞아줬습니다. 네, 정시 퇴근이에요. 어때? 첫날.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저녁을 먹고 남편과 산책을 나갔어요. 10년 만에 처음 하는 산책이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요? 응,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을 켜서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이 그대로 있었어요. 10년치 고백이었습니다. 손가락을 파일 위에 올렸어요. 삭제할까요? 아니면 남겨둘까요? 잠시 고민하다가 새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야.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오늘 첫 출근했어. 내 이름으로 된 가게. 웃음이 났습니다. 있잖아, 언니 나 이제 사장님이래. 믿어져?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났어요. 10년 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야.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이 내 편이 돼줬어. 시아버지도 미안하다고 하셨어. 늦었지만 손으로 핸드폰을 쓰다듬었어요. 언니, 이제는 말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녹음이 될 거라고요. 더 이상 아무도 듣지 않는 고백은 필요 없었습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들어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가게는 잘 돌아갔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사장님, 이번 주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봐요. 제가 전에 해본 방법인데 효율적이에요. 오, 좋네요. 역시 사장님.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 오후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화야, 나야. 네, 형님. 저기, 미안한데 상담 좀 해줄 수 있어? 무슨 상담이요? 우리 아들 결혼식 준비하는데 업체를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예전 같았으면 바로 도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형님, 저 요즘 가게 일로 바빠서요.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업체 리스트는 보내드릴게요. 직접 알아보세요.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웃었어요. 거절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후련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가게 매출이 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줬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번 거잖아요. 사장님 같은 분 처음 봐요. 제가 직원이었던 적이 있어서요. 그때 받고 싶었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저녁에 남편과 외식을 했습니다. 오늘 보너스 줬어요. 그래, 대단한데? 직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당신이 좋은 사장이니까. 고마워요. 뭐가? 10년 전 일 다 듣고도 옆에 있어줘서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나야말로 미안해. 그때 몰라줘서. 이제 됐어요. 지금이 중요하죠. 맞아, 지금이 중요해.
석 달이 지났어요. 시아버지께서 가게에 오셨습니다. 연화야, 잘하고 있다며? 네, 아버님. 덕분에요. 덕분이 아니라 내 실력이지. 시아버지께서 가게를 둘러보셨어요. 깨끗하네. 직원들 표정도 밝고 편하게 일하게 하려고요. 그래, 그게 맞아. 사람이 재산이야. 시아버지께서 나를 보셨습니다. 연아야, 미안했다. 10년 동안. 괜찮습니다, 아버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눈이 멀었어.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고마워요.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투명 인간으로 살았던 10년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녹음 앱을 열었어요. 오래된 파일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10년치 고백이 그대로 있었어요. 손가락을 전체 선택에 올렸습니다. 삭제할까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삭제하지 않기로요. 이건 내 역사니까요. 아팠던 시간도 나의 일부니까요. 대신 앱 이름을 바꿨습니다. 언니에게 해서 나의 기록으로요. 이제는 언니에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새 녹음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2025년 4월 15일.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가게 석 달째 직원들이 내 생일 축하해줬어. 웃음이 났어요. 10년 만에 생일 축하받았어. 그것도 내 이름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투명하지 않아. 이제는 박연아야.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8시에 일어날 거예요. 새벽 4시가 아니라요. 내 시간에 맞춰 사는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편안한 숨소리였습니다. 나도 편안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항구의 아침은 여전히 일찍 밝아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나도 조금 늦게 출근할 겁니다. 그게 내 권리니까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박연아,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요. 투명하지 않은 빛나는 하루였습니다.